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나서서 이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다라는 정신 나간 놈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위를 했습니까? 당시에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라는 단체들의 이 정신 나간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합원 판결에 국가보안법 폐지단체들 지금 발칵 뒤집어졌으며 재판관들의 합헌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적 행위를 찬양, 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 1항 5항에 대해 26일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 소원은 각하가 됐습니다. 7조 1항은 이적 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7조 5항은 이적 행위를 목적으로 문화,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구체적 행위별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5항 중 이적 표현물을 제작, 운반, 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표현물을 소지,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적수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7조 1항과 5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라며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아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적 표현물 조항에 관해서는 전자매체 형태의 표현물은 소지, 취득과 전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전파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를 예측할 수 없다라며 금지의 필요성이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1항과 5항 모두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세 재판관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 해당 조항들이 이를 과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재판관은 이적 행위 조항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대다수의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남석, 정정미 재판관은 7조 5항 중 소지,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지, 취득 행위는 내 심의 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 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라며 양심 형성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가안전 확보 등 입법 목적은 이적 표현물의 유포, 전파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며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반국가 단체를 규정한 2조 1항과 이적단체 가입 행위를 처벌하는 7조 3항은 헌법재판소 법에 따른 법률상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과 개인 헌법 서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함께 선고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의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입니다. 앞선 7차례 재판에서도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위헌 위견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습니다. 2015년에는 7조 1항 중 동조 부분에 대해 재판관 1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7조 5항 중 소지, 취득 부분에 3명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2018년에는 7조 5항의 소지 부분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사실상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의 이적행위, 간첩들 또 북한의 체제 위협이 계속되니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자들에게 철퇴를 안긴 거죠. 자, 지금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 단체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를 재차 합헌으로 판단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와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 헌재에 다다르지 못했다라며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인 최병모 변호사는 체제 순응적인 헌재가 극히 보수적인 현실을 옹호하는 결정이라며 국가보안법 7조는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여야가 폐지 합의에 거의 이르렀는데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민정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 이사장은 합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국제 인권 기준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민정 이사장은 정부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중단하고 자유권을 비롯해 유엔 기구들의 관련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 석방하라 라며 구호를 외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헌재는 이날 이적행위, 찬양, 고물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이적행위 목적의 표현물 제작, 소지, 반포 등을 금지한 같은 법 7조 5항을 합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정상화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국가보안법 7조 이게 지금
간첩단 사건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윤석열 정부에서 좋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